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의 한지입니다. 갈수록 조선일보만큼이나 뉴스가 아닌 소설 쓰기에 여념없는 이 SBS의 모습을 우리는 현재 마주하고 있습니다. SBS가 지난 추미애 장관 아들 서 씨에 관련된 그 군휴가 관련 의혹에 대해서 자신들은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앞으로도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을 계속해 취재해 전달해 드리겠다, 이렇게 진위 여부도 가려지지 않은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요, 마치 그 의혹이 사실이냐, 자신들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끝까지 맞서 싸우겠습니다, 이런 워딩으로 지상 팔아보기에는 한심한 수준의 내용을 보도를 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라임 사태에 현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이 깊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없는 유착관계를 검찰과 억지로 만들며 확대 해석하고 적극적으로 허위 날조 정보를 양산했습니다. 이는 조선일보를 넘어서 극우 유튜브 채널을 보는 듯한 그러한 느낌마저 들게 만들었죠. 뿐만 아니라 단독 또는 특종이라는 이름으로 진실을 가리고 SBS를 시청하는 이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엄청난 비위 정황인 것처럼 계속해 떠들어댔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진실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무엇보다 라임 사태의 경우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그 옥중 폭로문들이 나오면서 그 판세가 뒤집어지자 SBS는 갑자기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마치 자신들은 그러한 논란에 대해서 보도를 하지 않았다는 듯이, 별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갑자기 조용해져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자는 어떤 스탠스를 취합니다. 그러나 SBS가 또다시 단독이라는 이름을 걸고 뉴스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보도를 시작했어요. 어떤 내용의 보도였냐면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단독, 김봉현, 기동민의 수천만 원 건네는 거 봤다.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이강세 전 그 광주 MBC 사장이 김봉현 씨가 민주당 기동민 의원에게 수천만 원을 전달하는 것을 직접 봤다라고 검찰에 진술한 사실이 자신들의 취재 결과 확인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김봉현 씨가 그간 옥중 폭로문을 통해서 밝혀왔던 바와 같이 분명 김봉현 씨가 정치인에게 자신은 로비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없어야 될 텐데, 이와는 다른 이강세의 진술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거론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강세가 김봉현을 이 정치권에 연결해준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그가 기동민 의원과 함께 있었던 그 자리에서 직접 금품을 건네는 것을 두 눈으로 봤다. 하지만 시기와 장소, 이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진술하겠다, 이러면서 예고편을 던지고서 더 이상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강세는 이 밖에도 법여권 인사 A씨가 김봉현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말하면서, 다만 직접 본 게 아니라 구체적인 액수는 알지 못한다라는 이러한 진술도 전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보도 내용을 보고서 정말 경악스러움을 금치 못했어요. 왜냐하면 언론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보도의 진실성이죠. 진실. 언론은 무조건 진실돼야 합니다. 그리고 다소 진실이 빈약할지언정 근거라는 것과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즉 어떤 입장인지를 함께 보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SBS의 이번 보도는 진위 여부, 해당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시기와 금액조차 특정하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문제가 있죠. 김봉현이 기동민 의원에게 몇 천만 원을 건넨 것을 직접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해당 진술에는 구체적인 내용인 시기와 장소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애초에 이것을 증거 능력으로 보기에도 매우 힘든 정말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할 뿐인데, 이를 또 마치 기동민 의원이 진짜 그 돈을 받았다, 이런 것 마냥 아주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헤드라인을 내걸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강세가 검찰에서 한 진술이 마치 다음 편을 기대를 해달라는 식의 어떤 진술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SBS를 통해 언론에서 물타기를 해달라는 그 저의가 있음이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게 정치권에서 흔히 써먹는 예고편 여론몰이죠. 우리가 한 몇 월 며칠 날 다음 거 얘기할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지난 박원순 시장님과 관련된 그 극우 시민단체 극우 변호사가 했던 모양과 똑같아요. 몇 월 며칠 날 다음 이야기 얘기할게. 황당한 거죠.
특히 이강세가 법률권 인사에게 김봉현에게 돈을 빌린 것을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전해 들었다라면서 심지어는 얼마를 줬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근거 없는 소리를 보도의 내용으로 담는 것만 보더라도 SBS와 이강세가 짝짝꿍하는 그것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SBS가 입수한 자료가 검찰 진술서인지 아니면 이강세 자필 입장문인지 이런 기본적인 정보도 그 SBS 단독 보도에는 없었어요. 그저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아가지고 그냥 시청률만 올리려고 하는 수작인지 아니면 검찰과 국힘의 명을 받아서 그 하달된 명으로 어떻게든 이를 이용한 여론전을 또다시 가속화시키려는 것인지 아님 둘 다인 건지 어쨌든 SBS의 그 의도가 분명 옳지 못한 방향으로 계속해 흘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둘 다일 거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김봉현 씨의 옥중 폭로만에 주목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해당 폭로의 내용이 일자와 장소 그리고 그 관계자와의 어떤 여러 사건들과의 연관성 등이 상당히 디테일하고 그 정황이 하나둘 진실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강세 진술에는 이런 요소가 전혀 없었습니다. SBS를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사라지고 있는 이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거, 그 저널리즘이 완벽하게 사라진 언론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냉철한 지성과 깊은 이해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파악하면 물론이고 언론으로서의 어떤 공정성, 공익성, 그것과 이 책임성이라고 하는 것은 SBS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어진 게 아주 오래된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애초에 없었던 것일지도 모르고요. 그저 상품적으로만 가치가 있는 단순한 히트성과 광고 수주에 대해서만 목을 맨 기획형 보도들만 이 단독과 특종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김봉현의 입장문에 대해 계속된 어떤 보도가 쏟아질 때 SBS는 뭐라고 보도를 했는지 아세요? 김봉현의 주장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가? 과연 그의 주장이 사실인가? 이에 대한 증명을 위주로 계속해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강세의 여권을 향한 공격적인 이 진술에 대해서는 그 신빙성을 결코 논하지 않고 단독 보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문짝만하게 걸었어요. 계속된 그랬다 카더라 이런 식의 단독 보도는 이 SBS가 하도 뭐 이렇게 카더라 통신으로 얘기를 하니까 보다 못한 방통심의위에서 법정 제재로 주의 처분까지 주지 않았습니까? 지난 그 총장 직인 파일 단독 보도 거기에 그런 제재를 또 가했었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서 언론의 자유지수는요 참여정부 수준까지 회복을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언론의 신뢰도만큼은 2016년 그 국정농단 보도 그 시기에 엄청 급상승을 했다가 갑자기 계속해서 또 이제 추락세로 접어들어 왔죠. 그리고 지금 완전한 밑바닥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주 노골적인 어떤 상업주의 보도와 특정 정파만을 대변하는 언론사들 간의 어떤 대결 구도가 합리적인 논쟁의 장을 모두 훼손시켜버렸습니다. SBS도 이에 한 몫을 했죠. 아주 대단히 한 몫을 챙겼어요. 힘없는 언론 보도 이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는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고요. 여전히 SBS와 같은 언론들은 질낮은 기사, 오보와 왜곡 보도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의도적으로요. 언론 개혁의 필요성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되어 왔던 문제죠. 언론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특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의 자필 메모에 이에 대한 내용이 참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 메모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민지 독재 정치 하에서 썩어 빠진 언론, 그 뒤를 졸졸 따라가고 있는 철없는 언론. 두 번째, 대통령 이후 책임 없는 언론과의 투쟁을 계속할 것. 세 번째,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정부를 방어할 것. 신뢰의 사회, 관용의 사회, 책임지는 사회를 위해서 천박하고 무책임한 상업주의, 대결주의 언론 환경에서는 신뢰, 관용이 발붙일 땅이 없기 때문이다. 그 다음, 언론과의 숙명적인 대처. 또 다음, 끝없이 위세를 과시한다. 모든 권위를 흔들고 끝없이 신뢰를 파괴. 꼭 필요하다는 주장에 막상 추진을 하면 흔든 것도 한둘이 아니다. 그리고 또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의 자서전 운명이다에서는 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가장 막강한 권력은 언론이다. 선출되지도 않고 책임지지도 않으며 교체될 수도 없다. 언론은 국민의 생각을 지배하며 여론을 만들어낸다. 그들이 아니라고 하면 진실도 거짓이 된다. 아무리 좋은 일도 언론이 틀렸다라고 한다면 틀린 것이 된다. 또 이런 말씀을 남기셨죠. 나는 언론 권력과의 유착을 단절했다. 언론 권력의 부당한 특권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러나 언론 자유를 탄압한 적은 결코 없었다. 이처럼요, 언론의 더러운 조작과 프레임 장난질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SBS와 같은 언론들이 언론의 건강한 생태계를 흙탕물로 만들어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다치고 심지어는 누군가는요
이로 인해서 죽음까지 맞이했음에도 자정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에 대한 책임, 그리고 언론 보도의 징벌적 손해배상,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거론되니 언론 탄압이라는 기가 찬 프레임을 들고 나왔습니다. 잘못된 기사로 인해서 개인의 어떤 삶이 송두리째 짓밟히고 매장당해 이를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 언론사를 고소하더라도 이를 언론 탄압이라고 헛소리를 해대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을 많은 깨시민들이 이것을 이어받은 이유는 무엇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이 고질병과도 같은 검찰과 언론 그리고 정치 등 사회에 만연한 개혁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있기 때문이죠. SBS 단독과 특종이라는 이름의 어떤 횡포로 다시금 이 개혁의 중요성을 정말 마음 깊이 새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공유는 개혁의 필요성을 더 많은 분들에게 인지시키고 또 함께 목소리를 내게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